온 가족 친지가 모여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던 추석 당일, 저는 난데없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무섭게 치솟고 있는 환율도 환율이지만 이보다 100만 배 더 걱정해야 하는 건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분기점에 다다랐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긴 추석 연휴에 돌입해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노는 사이 미국 주식시장은 2022년 1월과 같은 중장기 약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9월 하락이 애교로 보일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을 메고 있는 2차전지, 삼성전자 당연히 더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국 주식시장을 크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경제 유튜버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근거로 미국 시장이 백척간두 위기에 몰렸다고 한 것일까요? 기나긴 추석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건 국채금리도 아니고 환율도 아니고 미국 증시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은 분들 그냥 다 보셔야 돼요. 다. 미국 주식시장이 위기에 빠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경제까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5천만 국민 다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주 아니면 코스피 ETF 사서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 보유하겠다는 분들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로 자금 사정이 넉넉한 부자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죠. 저는 미국 주식 분석할 때 다우지수나 나스닥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S&P 500을 사용해왔고요. 이게 올해 S&P 500 차트인데 지금은 한눈에 봐도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직전 9월달이 문제였어요. 9월이 되자마자 4,550을 뚫고 올라오나 싶었는데 7월 고점 4,607까지는 닿지를 못하고 내려와서 1차 쌍봉을 형성을 합니다. 보름 뒤 4,500 부근에서 또 전고점 돌파에 실패, 2차 쌍봉을 찍습니다. 결국 8월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 생 날 것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산식을 동원해서 빙산의 일각이란 그래프를 사용할 거예요. 아래 파란 선은 S&P 500이고요. 위에 있는 빨간 선이 빙산의 일각 그래프입니다. 어떻게 그려지느냐? S&P 500에 속한 종목들 중에 그날 상승한 종목들만 추려냅니다. 이 종목들의 가중 평균을 낸 게 바로 이 빨간 선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기 쉬워 보이잖아요. 매일 미국장이 끝나고 40분 정도 투입해서 업데이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유료 데이터 서비스 블룸버그를 통해서 수치 데이터를 얻고 있고요. 왜 빙산의 일각이냐?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건 대서양을 떠다니던 유빙이었죠. 수면 위에 뾰족 튀어오른 빙산의 일각을 보고 그 아래 엄청난 크기의 얼음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간파했다면 끔찍한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빨간 선이 미국 주식시장을 향해 다가오는 빙산의 일각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빨간 선에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2018년 말에 찍었던 여기 저점과 2020년 5월에 찍었던 여기 저점을 이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추세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거를 1번 추세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 빨간 선의 위치는 1번 추세선 아래쪽에 있습니다. 왜냐면 1번 추세선은 이렇게 화면 너머로도 계속 일직선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이죠.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 즉 데드크로스는 뭐다?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신호고요. 빨간 선이 이탈한 시점, 여기와 S&P 500의 고점은 거의 일치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추세선 몇 개 더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 봉긋 솟아오른 여기 고점을 이어보겠습니다. 쭉 이어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3번 라인으로 지칭을 할게요. 그런데 이 3번 라인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끝 지점을 이쪽으로 연장을 해 볼게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여기 저점과 일직선으로 이어진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때가 언제였느냐? 2016년 4월이었습니다. 무려 7년 넘는 초장기 추세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빨간 선의 위치 3번 라인보다 한참 아래에 있죠. 이 3번 라인의 기준을 두자면 빨간 선이 3번 라인을 꿰뚫고 내려온 시점, 여기가 무조건 미국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시점이었죠. 실제로 S&P 500은 이후에 더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4번 추세선 이 부분과 여기 봉우리를 이어볼게요. 쭉 늘리면 4번 추세선이 완성이 되고요. 역시 이번에도 빨간 선은 4번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있죠. 마지막 추세선, 여기와 빨간 선의 최근 저점들을 이어 보겠습니다. 쭉 이어 보면 이렇게 되는데 6번 추세선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빨간 선이 이
6번 추세선 아래로 머리를 내밀고 말았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1번에서 3번, 또 4번, 6번으로 올수록 이 추세선의 각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 빨간 선은 1번을 뚫고 내려오고 3번을 뚫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이번에는 4번마저 뚫고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6번 추세선마저 뚫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 4개의 추세선은요, 이 빨간 선 입장에 있어서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되는 강력한 저항선 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미국 주식시장의 하루하루 등락이 아니라 최소 1분기, 3개월 이상의 긴 추세에 관한 겁니다. 추석날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중대한 분기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미국 주식 선물 지금 오르는데요?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이건 제 관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하루하루 한 주 정도의 짧은 흐름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한번 볼까요? 추세선 1번 라인만 남겨놓고 빨간 선이 이탈한 시점, 여기부터 S&P 500의 본격적인 6개월 넘는 약세장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은 매일매일 하락하지 않았어요. 1% 이상 오른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자면 이건 누가 봐도 약세장이었죠. 이 그래프는 미국 주식시장이 현재 처한 거시적인 관점, 큰 흐름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막 선 긋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래프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검은 선을 그려놨는데 장기 이평선이에요. 해석하는 법 간단합니다. 빨간 선이 검은 선 아래로 내려오면 위기 시작이에요. 주요 부분을 살펴보죠. 2018년 11월 말 빨간 선은 검은 선을 이탈합니다. 그리고 S&P 500은 한 달 만에 10% 넘게 빠집니다. 빨간 선이 검은 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주식을 파는 게 정답이었다. 그리고 언제 사면 됐느냐? 다시 검은 선 위로 올라왔을 때. 이때 샀으면 빨간 선이 검은 선 위를 훨훨 날아다녔죠. 아주 쏠쏠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증시는 30% 넘게 폭락하죠. 당시 빨간 선은 검은 선을 뚫고 내려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후자를 선택합니다. 검은 선에 닿기만 하고 뚫고 내려가진 않았어요. 얘기인즉슨 절호의 매수 찬스였다는 것이죠. 만약 뚫고 내려갔으면 무조건 주식을 내던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검은 선을 유지한 덕분에 빨간 선은 계속 우상향했고 파란 선 S&P 500은 엄청난 회복세를 보여주죠. 언제까지? 2022년 1월 초까지. 빨간 선은 검은 선을 확실하게 이탈해 버렸고 미국 증시는 기다렸다는 듯 약세로 돌아섭니다. 기회가 없지는 않았죠. 2022년 8월 빨간 선은 검은 선을 꿰뚫을 절호의 찬스를 잡았지만 끝내 뚫지 못했습니다. S&P 500 또한 4,300선을 뚫지 못하고 하염없이 추가 하락했죠. 결국 빨간 선이 검은 선을 이탈한 2022년 초에 미국 주식을 파는 게 좋았다는 뜻. 그 뒤 언제 올라왔느냐? 올해 1월 말 2월 초였어요. 중장기 매수 신호가 뜬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빨간 선은 검은 선 위에 잘 머물러 있고 물론 이때 잠깐 한 5일 정도 검은 선을 이탈했었어요. 하지만 금방 올라왔고요. 이 정도는 검은 선을 이탈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때처럼 검은 선과 확실한 흰색 간격을 만들어내야 이탈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오늘 2023년 10월 4일이 됐습니다. 최근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올해 1월 말 요때쯤에 매수를 했다면 여전히 수익권이죠. 그런데 지금 빨간 선의 위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검은 선까지 내려왔어요. 최근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제가 왜 미국 증시가 중대 길목에 다다랐다고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설상가상 가장 최근에 등장시켰던 6번 추세선마저 이탈해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이번 10월 안에 빨간 선이 검은 선을 뚫고 내려온다. 두 번째, 빨간 선이 검은 선에 닿을 뿐 뚫고 내려오진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되겠죠. 2020년 3월 요때처럼. 그런데 검은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빨간 선이 이때처럼 쭉쭉 올라가줘야 미국 증시가 살아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특히 6번 추세선 이렇게 있었죠. 요 라인을 뚫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힘들 겁니다.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냥 현 수준에서 박스권만 그릴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는 블로그 후원자용 글에서 6번 라인 회복을 미국 주식 매수의 최소 조건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시나리오. 빨간 선이 끝내 검은 선을 뚫고 내려온다면 자칫 2022년 1월 때와 같은 중장기 하락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 2차전지, 바이오 죄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모든 주식을 내다 파는 게 좋겠죠. 매수는 절대 금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된 이후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역시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검은 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 두 번째는 초인적인 회복력을 발휘해서 예상보다 빨리 검은 선 위로 올라오는 경우. 이때는 답이 없죠. 3개월 내내 흘러내릴지 1년 넘게 흘러내릴지 매일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사면 안 되고요. 물타기 매수도 절대 금지입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렇게 되면 블로그 후원자용 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2019년 1월달이 이랬잖아요. 빨간 선은 한 달 남짓 검은 선 아래 있다가 올라왔고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했다면 아주 훌륭한 매수 찬스가 됐었죠. 이렇게 될 때에도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10월 4일 수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날짜 10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빙산의 일각 그래프 빨간 선은 중대 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빨간 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죠. 이 자체만으로도 불안 신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미국 주식 신규 매수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매도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지 새로 매수하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까딱하면 지금 미국 주식이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거나 매도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빨간 선이 지금보다 많이 올라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빨간 선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유튜브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환율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주제도 다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언제 보여드릴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제 블로그 마술사의 시장읽기 후원자용 글에서는 매일매일 등장시키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